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도 정면 인터뷰로 꾸며지는데요.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시죠. 전현희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여름 더운데 뭐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 지역에 다니면서 주민총회 인사드리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는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가 있었고요. 또 기자회견, 최고위 회의 등 바쁘게 보냈습니다. 아이고, 이 더운데 이거 인사 다니는 것도 그거 일이에요, 그거. 아유. 네. 야, 지금 성동구시잖아요, 그죠? 네, 중구 그렇습니다. 성동구, 중구 성동구. 네. 예. 아이고, 그래도 이거 너무 힘드실 텐데. 네, 괜찮습니다. 이게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아이고, 네. 어쨌든 참 훌륭하십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는데, 자, 네. 그러니까 법률가이자, 물론 지금은 치과의사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만, 치과의사이자 법률가시니까 법률가로서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들 앞에 권력을 가지고 호가호위하던 최고 권력자의 그 몰락, 이제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했고요. 사실상 현직 대통령으로서 초유의 비상경과 내란을 일으킨 행위도 사실상 구속됐다가 좀 석연찮은 이유로 석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법 정의가 구현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법 정의가 구현된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오늘 내란 재판이 있었대요. 네. 근데 거기 안 갔다 그러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 네. 그 이유가 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좀 대충 이 모든 거를 어떻게 좀 이 합리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나, 이런 별 생각 다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사법 질서에 대해서 해왔던 것이 사실상 법을 무시하고 자신이 그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을 때도 그 헌법재판소의 건의라든지 헌법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였고요. 사법 질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법 따위는 필요 없어, 나는 법 위에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법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특검도 처음부터 그런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 특검이 이제 구속을 이렇게 시키겠다는 걸 의지가 명확히 드러나니까 할 수 없이 거기에 수긍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그런 태도가 지금 오만하게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일반인들이라면 상상하지 못할 이런 재판 거부나 체포영장, 구속영장 거부나 이런 거를 그동안 사실 상식에 맞지 않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태도로 오늘도 아마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재판의 보이콧으로 볼 수도 있나요? 물론 사유서는 제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는 제출했다 그러는데, 이게 보이콧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법률가시니까. 일단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니까 그 사유야 어쨌든 형사재판에서 이 피고인이, 더구나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하루는 재판 보이콧이라고 보이는데요. 예. 근데 추측근데 이 법에 대한 또 재판정에 대한 그런 무시도 오만함도 깔려 있긴 하지만 아마 지금 구속돼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인데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지난번이랑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들어가면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걸 본인이 직감하고
현실에 대해서 지금 현실 부정을 하고 싶은 그런 좀 약간 자포자기한 심정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나가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저기 그 특검에서 윤상현 의원의 자택과 뭐 의원 사무실에서 압수수색했다 뭐 이거 보셨죠, 그죠? 네네. 그리고 뭐 일부 보도라고는 하는데 계엄 당시 네.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근데 국민의힘 정치 보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보고.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에 관해서 이 정치 보복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예. 적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 보복이라 하면 이 딱 타겟을 정해서 표적을 정해서 저 사람이 죄가 있든 없든 간에 탈탈 틀고 공작을 통해서라도 없는 죄를 만들어내서라도 그게 뭐 처벌을 하게 하겠다. 이런 게 정치 보복이잖아요. 예. 대표적인 게 우리 이재명 우리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정권하에 검찰들의 그런 뭐 공작에 가까운 이런 정치적 수사와 기소가 그 대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쫓아내려고 표적을 삼아서 정치적 표적 감사를 했잖아요. 국민권익위원장 하실 때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게 정치 보복이죠. 물론 이제 나중에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게 이제 지금 주변에 대해서 다 밝혀지지 않지만, 근데 지금 윤상현 의원에 대한 것은 타겟을 정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탄압하겠다 이런 게 전혀 아니라 실제로 범죄 의혹이 드러나고 증거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내가 공관위원장 윤상현에게 상현이에게 내가 얘기해볼게 잘 말해볼게 마치 그러면서 공천에 개입을 한 그런 윤석열의 육성이 이미 드러났고 또 윤상현 의원이 여러 가지 윤석열의 그런 공천 개입의 사실상 상대 책임자로서 노동의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부분에 관해서 의심이 되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범죄의 혐의와 증거를 쫓아가는 거지 윤상현 의원이 죄도 없는데 저 사람 탈탈 털어서 뭔가 있는지 찾아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상적인 법적 절차이고 수사이지 아까 말한 대로 표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증거와 범죄 혐의를 쫓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라는 그런 용어는 맞지 않고 그냥 이것은 사법정의 구현의 절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란 특별법 박찬대 의원이 아마 발의를 할 모양인데 뭐 이 내란 특별법의 내용이라는 것이 결국은 크게 두 가지 아니겠어요? 국고보조금 이거 지급하는 문제 이거 다시 몰수해야 된다라는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 하나가 잠깐만요. 하여간 그런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어제 박찬대 이제 지금 현재 당대표 후보죠. 예. 이분이 대표 발의를 했고요.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는데요. 주요 내용이 내란범에 대한 사면 복권을 맞아요. 사면 복권 제한 그거 하나. 네,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제한하고. 그리고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 자백을 하거나 제보를 한
사람들에 대한 감면 조항 이런 게 이제 들어있는데요. 사실상 이거는 국민들께서 그동안 계속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현 시점에 또 아직 내란이 종식되지 않고 사실 대통령만 바뀌었지 전 정권에서 임명한 그 인사들이 거의 대부분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 정권의 이런 여러 가지 기득권들과 또 국힘 의원들 뭐 여러 군데에서 내란에 사실상 동조하는 범죄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력을 잡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앞으로 중요한 국정 과제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명령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법의 발의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정말 적절하고도 필요한 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예를 들면 말이에요. 네.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이제 그 국무회의 나오지 말라. 대통령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도 뭐 나는 사퇴하지 않고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이준석 위원장이 전현희 코스프레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익위원장으로 임기를 지킨 사례랑 자기랑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의구심이 드는데요. 국민의힘에서 그런 식으로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와 이준석 위원장의 경우에는 굉장히 사례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권 초기에 국정 철학을 달리하는 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저는 이제 사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고 권익위 직원들과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이른바 짐을 싸고 있었어요. 사퇴를 하려고.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나서서 이제 뭐 국무회의 오지 마라 그리고 국힘에서 나서서 사퇴해라 그리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감사원 표적 감사를 하고 이런 이제 탄압이 시작됐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네 거죠.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나는 것은 마치 제가 비위가 있어서 물러나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제가 뭔가 잘못이 있어서 사퇴하는 그런 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아직 잔여 임기가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자율 의지로 정권의 국정 철학이 맞지 않아서 얼마든지 제가 사퇴를 하려고 했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쫓아내려고 했던 그런 부분에 제가 그러한 불의와 불법에 저항을 한 거고 이준석 위원장은 전혀 다르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함께하고 국정을 함께 논했고 그리고 또 이준석 위원장이 자율적으로 국정 철학이 다른 이런 상황에서는 사퇴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계속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랑 함께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런데 국무회에 가서 사실상 보안을 지켜야 할 얘기를 밖에 나가서 누설을 하고 국무회의 사사건건 뭔가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은 이거는 정말 자기 정치하는 거지 이 국정의 대한민국의 이런 방통위원장으로서 방송의 중립성, 독립성을 지키고 방송 발전을 위해서 이 정부와 함께하겠다 이런 자세가 전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엄청난 나라에서 이준석이라는 개인적인 플레이를 위해서 나라의 세금을 낭비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거는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좀 뭐 다음 주인가요? 청문회 슈퍼위크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청문회 슈퍼 위크인데 사실 전현희 의원님은 지금 3선이시잖아요. 그죠? 네, 네, 3선이신데 뭐 지금 여러 후보자들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 예를 들면은 그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많이 이 보좌진을 좀 바꾸고 네. 뭐 보좌진들이 뭐 증언을 하는 게 뭐 좀 그 이 집안일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진위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지금 아직 그 부분은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그렇죠. 않았고, 예. 예, 그렇죠. 아직 확정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당사자의 좀 해명이라든지 소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에는 또 그런 개인사적인 그런 가정 내에 이제 장애인 알고 자녀가 있습니다. 예, 네 예. 있는 그런 부분에 좀 그런 여러 가지 아픈 이런 또 맞아요. 가정사가 있는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참작할 만한 이런 사정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일단은 우리 후보의 좀 해명을 좀 듣고 또 그게 이후에 예.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문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뭐 논문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사실 그게 교육부 장관으로서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중대한 한결인지는 청문회 과정에서 한번 그것도 살펴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이제 저희들이 여당이 되고 나니까 이런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런 한결들에 대해서 일단 먼저 국민들에게는 송구한 마음은 들지만 그러나 지난 윤석열 정권에 비해서 지금 후보자들의 면면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능력이 있고 훌륭한 분들로 이렇게 진용이 갖추어졌다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좀 청문회 과정에서 일단은 한번 후보자의 소명을 한번 좀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도 참 그 이 월급을 좀 여러 군데서 받다 보니까 뭐 분신술이다 뭐 별 얘기 다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사실 사실관계를 잘 모르니까 제가 음.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뭐 지난 윤석열 정권의 장관 후보자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양질의 훌륭한 분들로 대부분 진용이 갖춰진 것 같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들 소명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청문회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뭐 무슨 검증단 뭐 이런 것도 출범시켜가지고 나름대로 이번을 계기로 뭐 자신들도 좀 전국 주도권을 잡아보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야당으로서는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 새 정부의 그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흠집 잡고 새 정부의 국정 발목을 잡으려는 그런 태도로 한다면은 그것은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냥 이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 이번에 총리 인준도 협조하지 않고 또 추경안도 협조하지 않고 거의 발목 잡기 전문당이 아닐까 이렇게 싶을 정도로 너무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결에 대해서 검증하거나 이런 것은 뭐 저희들이 야당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지만 오직 낙마를 시키기 위해서 낙마를 위한 그런 검증을 악용한다면 그것은 민주당도 여당으로서 자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뽑고 혁신이 다시 조직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번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임명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른바 핵심 친윤 쌍권, 권성동, 권영세에 대한 이런 이제 뭔가 그 조치 뭐 이런 걸 요구를 했다가 들어지지 않으니까 사실상 그냥 바로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당이 정말로 혁신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혁신이를 띄우고 혁신이라는 그런 단어를 떠올리려면 사실은 내란에 대한 확실한 종식의 의지 그리고 그동안 내란에 동조를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사과 그런 게 진솔한 사과가 선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동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에서의 책임지는 모습 이것을 먼저 선행을 시켜야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혁신에 대한 진정성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혁신과는 전혀 거리가 먼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확실하게 내란에 대해서 이 선을 긋고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특검에서 내란에 대한 그런 수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지난 비상계엄 때도 그 석연찮은 이유로 비상계엄 해제를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원내대표나 나경원 의원이나 일부 의원들은 당시에 비상계엄을 한 그 윤석열과 비아폰인가 하여튼 통화를 했던 그런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또 당시 원내대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추경호 원내대표였죠. 그리고 또 그래서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수가 비상계엄 해제에 국회 근처에 있으면서 참여를 하지도 않았고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담을 넘으면서 저 같은 경우도 담장을 넘으면서 온몸에 피멍이 들었거든요. 떨어지셨구나. 네, 넘어져서 퍽 넘어졌는데 부상 입은 의원들 민주당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무릅쓰고도 오직 비상계엄을 해제해야겠다는 각오로 국회에 쫓아왔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상 상당수가 국회의 본회의장에 오지 않고 근처에 머무르고 또 내란 수계 윤석열 혐의자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도 그것을 앞장서서 관제 앞에 가서 막는 모습 이런 부분 그리고 윤석열의 탄핵에 대해서도 사실상 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상 국민의힘이 그동안 보여온 행태가 탄핵 그리고 내란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실상 동조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 대다수의 여론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이런 여지도 있는데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성이 전제가 돼야 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게 먼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현희 의원이었습니다.